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를 숙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우리 어깨를 다시 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은 오랜 친구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건네준 따뜻한 용기에 관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같은 친구. 민정을 처음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여름. 전학 첫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아이들로 떠들썩한 교실. 창문 사이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교실 뒤편에는 선풍기가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3355 짝을 지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저는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전학생은 저기 저 자리로 가면 된다. 담임 선생님이 손으로 창가 쪽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책가방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과서를 꺼내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모르는 얼굴들, 그리고 제가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와 순간 목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누군가 의자를 바짝 끌며 다가오더니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 너 전학생이지? 나 민정이야.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활짝 웃는 얼굴, 눈매가 유난히 반짝이던 소녀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 책상 위에 턱을 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디서 전학 왔어? 난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랐거든. 혹시 어디 사는 거야? 집은 멀어? 쏟아지는 질문에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나는 대구에서 왔어. 아빠 직장 때문에 여긴 아직 좀 낯설어. 대구? 와, 거기 음식 맛있다던데. 나 사실 아직 가본 적 없거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 민정은 제 대답 하나에도 신기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반응했습니다. 그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이상하게도 긴장으로 얼어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3355 모여 도시락을 꺼내거나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방 속 도시락을 꺼내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제 눈치를 보더니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 혼자 먹을 거야? 나랑 같이 먹자.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혼자. 그런데 민정은 제 대답 따윈 아예 듣지도 않은 듯 자기 도시락 뚜껑을 열더니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김치 진짜 잘 담그시거든. 먹어봐. 맛있을 거야.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새 학교에 가는 길에 저는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막상 교실 한가운데 혼자가 되니 그 다짐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정이 제게 내민 김치 한 젓가락은 마치 누군가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은 매일같이 저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 옆에 앉았고 체육 시간에는 같은 조가 되자고 손을 번쩍 들어 신청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까지 같이 걸어가자며 제 가방을 반쯤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원래 그런 아이였다는 걸요.
누군가 혼자 서 있으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뒤처지는 아이가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친구가 힘들어하면 밤새 통화를 해주는 그런 아이. 민정을 만난 첫날,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햇살은 눈부셨고 교정 안에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나는 가슴이 벅찼다. 마침내 어른이 되는 길목에 섰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정은 조용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내가 물었다. 그냥 이제 진짜 각자 다른 길 가는 거구나 싶어서. 민정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다.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은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고 기숙사와 책값도 지원해 주셨다. 물론 그 돈이 결코 가벼운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우리가 책임질게라며 등을 떠밀어 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비교적 안정된 출발선을 딛고 있었다. 하지만 민정은 달랐다. 그녀의 집안은 몇 년 전 아버지 사업 실패 이후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등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온 민정은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괜찮아. 나 대신 동생이 대학 가야지. 나야 돈 벌면서 배우면 되니까. 민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체념을 알아챘다. 졸업 후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필기를 했고 동아리방에서 토론을 벌였다.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들락거렸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과제를 하기도 했다. 반면 민정은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거리를 걸어 빵집 문을 열었다. 반죽을 하고 오븐 앞에 서서 구워낸 빵을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낮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다. 가끔 밤늦게 그녀에게 전화를 걸면 민정은 늘 지친 목소리였지만 애써 씩씩하게 말했다. 나 괜찮아. 오늘은 애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내가 알려준 대로 맞췄어. 뿌듯하더라니까? 그런 민정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나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그녀는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교재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볼까 고민했다. 그 얘기를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도 아르바이트 좀 해볼까 해. 카페 알바 같은 거. 그러자 민정은 크게 웃었다. 야, 너 지금 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게 내 알바보다 몇 배는 값진 거야. 너는 내 길 열심히 가. 그래야 내가 버티는 의미가 있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정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길을 나에게 응원으로 건네고 있었다. 마치 나는 못 갔지만 내가 대신 가줘라는 듯이. 시간이 흘러 대학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문득 내 미래가 불안해졌다. 내가 선택한 전공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일까? 이 공부가 정말 내 삶을 빛나게 해줄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나는 민정을 떠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땀과 고생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현주야, 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난 내가 뭘 하든 잘할 거라고 믿어. 민정의 그 말이 내 귓가에 남아 다시 책을 펴게 만들곤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 끝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같았다. 나는 책상 앞에서, 민정은 오븐 앞에서. 각자의 벽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그림자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민정의 삶은 내게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었고 나의 길은 그녀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달랐지만 동시에 함께였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20살에 헤매고 30에 버티던 우리는 어느새 40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며 책과 글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대학 시절엔 자신 없어 숨기기 바빴던 글이 이제는 천천히 사람들 앞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븐 앞에서 고생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직접 빵을 굽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틈이었습니다. 벽 앞에서 틈이 열린다 했잖아. 그래서 가게 이름을 틈으로 지었어. 민정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의 주름이 얹혀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정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주야, 오랜만에 시간 좀 내. 카페 오픈한 지 5주년이야. 내가 안 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나는 오랜만에 그녀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공간, 창가에 앉으면 햇살이 스며들었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짧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틸 힘을 얻고 갑니다. 여기 빵은 엄마 품 같아요. 메모들을 보니 민정이 단순히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어때? 나 좀 괜찮은 사장님 같지 않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넌 늘 멋졌어.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주야, 너 진짜 책 내는 거야? 응,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 아직 두렵긴 한데 내가 늘 말했잖아. 벽은 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고. 나도 결국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야, 내가 그 말 했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진짜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있다는 게 솔직히 나한텐 진짜 큰 힘이었어.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40이 되니까 말이야, 예전엔 실패 같았던 게 이제는 다 과정이더라. 고생한 시간, 울었던 날들, 다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결국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틈 같은 사람이야.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숨 쉴 구멍이 돼준 사람. 카페 문을 나서며 민정이 내 손을 꼭 잡았다. 현주야, 앞으로 50대, 60대가 돼도 우리 흔들리지 말자. 넘어져도 멈춰서도 같이 있으면 되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언제까지나. 너랑 나 우리는 평생 친구니까. 그날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20대의 우리, 30대의 우리, 그리고 40의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자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곁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넘어질 때 잡아주고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 오늘 사연 속 현주 씨와 민정 씨처럼 말이죠. 시간은 우리를 변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정이란 세월이 흘러도 다시 마주보면 처음 그 자리에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소중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오늘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또 다른 추억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사연이었습니다.